안녕하세요. 후반입니다. 11월 30일자 KB부동산 동향이 나와서 이를 통해 부동산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9일 조정대상 지역 추가 지정한 이후 한 주가 흐른 시점의 동향이기에 전체적인 흐름이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7로 변동률은 0이고 주간 전세가격 지수는 102.2로 전주 대비 0.25% 상승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간 매매시장 매수 우위 지수는 상승세를 보입니다. 매수 상승세를 보이는데 변동률이 변화가 없는 것은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전세시장 전세수급은 하락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동작동 입주 물량과 예정 물량으로 인해 전세 수급이 되므로 하락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매매는 매수세가 있지만 가격 변동은 없고 전세는 수급은 늘었으나 전세가는 상승하는 상황으로 정리가 됩니다. 보이는 차트는 수도권 주간 매매 가격 증감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김포의 상승세입니다. 11월 19일 조정이 되면서 상승세 둔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상승폭이 큰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풍선 효과의 파주가 비조정되면서 상승세가 커지는 게 보이고요. 파주와 더불어 고양의 저평가로 인한 매수세가 고양,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가 상승세가 커지는 게 보입니다. 평택을 보겠습니다. 6.17 이전 소폭 상승세만 있었을 뿐 10월과 11월에 마이너스가 보이는 고압의 평택시장입니다. 평택이 상승장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반적인 상승장을 보여주는 김포, 파주, 고양의 상승장은 그 지역 전반에 걸쳐 온기가 느껴지고 신고가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평택은 상승장이 아니며 저평가 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기도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부 단지의 신고가 거래에 의한 불안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조급함이 느껴지시겠지만 아직은 조급함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에 보듯이 김포, 파주, 고양처럼 뚜렷한 상승세가 이어지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매매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지만 고압인 평택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만약 일부의 상승세가 붙은 단지는 실수요 간 매매로 인한 소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그 단지만 단독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급이 적은 상황에서의 실수요로만 방어 및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공급이 많은 평택에서 실수요로 가격 상승을 받아내는 것을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수요 간 매매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수세가 붙지 않고 저평가 지역으로 보여지지 않는 한 말입니다. 전세 가격 증감률은 0.25로 0.5에서 둔화가 된 것으로 보이고 매매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하락세가 보여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과천입니다. 과천은 10월부터 공급에 의한 전세가가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이며 매매가 하락으로도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평택 부동산 거래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 규제 이후 거래량이 차츰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9월 632건, 10월 832건, 11월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겠지만 568건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처음 부분에서 이야기했었던 매수세는 살아나는 그래프를 보이지만 가격 상승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11월 거래량이 어디가 거래되었나를 세분화하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국토부 실거래를 동별로 세분화했습니다. 동작동이 거래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어느 아파트가 거래가 많았는지 보겠습니다. 더샵 센트럴파크 1블럭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센트럴 자이 3차가 22건이었고 더샵 센트럴파크 2블럭이 17건으로 많았습니다. 3개 단지는 현재 평균가 이상의 고가 거래 및 신고가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평택 보합시장에서
긍정적인 상승세로 보여지는 상승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고가 거래되었다 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합시장에서 판단을 신중히 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주, 평택 등 보합세를 기록한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급매물을 찾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경기도 양주, 평택, 안성 등 조정지역 제외 후보군 거론.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와 평택, 안성 등이 조정 대상 지역 제외 가능성이 점쳐지자 이 지역의 투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불확실성 투자자에 의한 부분적 상승세를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조정이 해제가 된다면 평택의 실수요자분들은 투자자에 의한 상승이 퍼지기 전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해제가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위와 같은 분위기가 있어 거론되었던 지역, 양주, 평택, 청주가 매수가 붙고 상승을 보이는 이유가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평택 부동산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 몇 개만 보겠습니다. 방금 전 거론했던 평택의 조정지역 해제가 되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부산의 조정 해제에 따른 부작용을 겪었기에 해제에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평택이 해제가 되면 볼 것도 없이 불장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 따른 변화입니다. 김현미 전 장관이 해임되고 변창흠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국토부 장관에 내정이 되었는데 어떤 정책을 내놓는가가 평택의 부동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차피 김현미 정책 때 평택 부동산은 최악으로 바뀌었고 추가 규제가 되어도 평택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정책이 되어도 상승이 적었던 평택은 피해가 적을 것이고 상승폭이 큰 지역이 피해가 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변창흠 내정자의 일전에 내비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기간 조정해야 한다고 보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임차인에게 최소 6년을 안정적으로 살게 해줘야 한다. 임차인에게 6년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다. 3년의 임대차 계약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임차인에게 한 번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보호기간을 인정하되 계약갱신 청구권을 2번 주는 것이다. 그러면 6년이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3년 플러스 3년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답했는데요. 현재 2 플러스 2보다 2년을 늘리는 정책을 생각하는 게 내비쳐집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조언이 있다면 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세 정책이나 임대료 규제 정책을 밀어붙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강한 정책은 강력한 조세 저항 때문에 좌초될 수 있지만 강력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 열풍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의 답만 보면 김현미 정책에 1.5배를 곱한 느낌만 들고 다를 게 없습니다. 위 정책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전세 대란은 볼 것도 없고 전세 대란에 떠밀려온 세입자가 평택까지 밀려오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이 듭니다. 실수요자분들께서는 여러 면에서 시장 파악을 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시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반이었습니다.